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좀 방송한 지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났네요. 제가 뭐 일들이 좀 있어서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음주 방송하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되는 대로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말씀을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를 25pp 0.25% 내려서 이제 1.5% 제가 뭐 계속 주창했지만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했고요. 더 할 지금 소지가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어요. 경기 상황이나 그거야 뭐 다 아시리라고 보고, 이게 지금 다우지수 주봉입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고 그냥 뭐 반박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바뀔 리도 없고 이건 제 소신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2018년도 한번 날짜 이때를 볼까요? 2018년도 이때 연준에서 뭐라고 그랬죠? 파월이 내년 2019년도가 되면 금리를 3번 정도 올릴 거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서 이때 폭락을 했죠. 그래서 어마뜨거라 해서 철회를 한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하긴 하는데 벌써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는 25bp 인하하는 게 일반적인 수준이나 뭐 지금 50bp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긴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처음 쓰는 약발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뭐 금리는 높지 않더라도 아직 우리는 양적 완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건 간에 저는 주식시장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미국 선택할 바에 우리나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게 월봉이란 말이죠. 월봉인데 그냥 오토로 그냥 추세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누르면 이거는 뭐 마찬가지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선이 여기 딱 그 있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못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삼봉을 뚫었다 돌파했다 그러는데 이 정도 가지고 돌파라 그러면 그거는 에이 거의 한 지금 27,000이라고 그러면 28,900 가야지 돌파했다고 해야지 이까지 거고 지금 이게 아니고 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나오냐 27,400 정도 나와요. 딱 다음 모양 요 정도. 그러니까 21,100인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 50bp 인하를 했다. 그래서 또 돈을 풀 거라는 기대감으로 하루 이틀 올랐다가 다시 빠지면 그때 어떻게 되는 얘기죠? 빠지면. 그랬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쩔까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때 이제 디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금하고 은하고 좀 주가 움직임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원래 달러 베이스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ETF 여기 H자가 이게 해지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상으로는 이게 보기가 편해서 제가 ETF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베스트닷컴에서 오늘 지금 돌아가는 게 금은 보합이고요. 은은 지금 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1420달러고 은은 16.3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뭐 제목을 한번 바꿔봤어요. 한번 볼까요? 제목을 제 방송 재생 들어가면 투자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93번에 은 투자했더니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금은 비율 93.8대 1 하늘이 준 기회라고 했는데, 그 지금 93.8대 1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87대 1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7% 가까이 격차가 좀 줄은 거죠. 그리고 참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그거네, 생각나는 게. 여기서 빠질 때 그 미 연준이 자신있게 자기들이, 예? 내년에 3번 올린다고 했다 철회했단 말이죠. 물론 증시 빠진 거 이유 하나 가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빠지려고. 예, 이제 제가 보니까 몇 번이야. 작년에 이 31번 서브프라임 이후도 탐욕스러운 미국 금융가 그때 했는데, 아마 저는 그걸로 추론을 합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다가 그 CLO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때 방송을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서프라임 때 부실 주택을 담보로 한 채권을 과다 편입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부실 기업 채권을 갖다가 똑같이 또 해서 하고 있거든.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금리 올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는 나중에 또 뭐 얘기 나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 골드, ETF 일봉이란 말이죠. 그래서 5일선을 좀 타고 움직이는데 하여튼 잠깐 무너져더라도 이 21선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를 한번 넣어보면 요 선을 이렇게 해서 하여튼 5일선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요 정도에서 조정을 받는데, 금은 이제 먼저 올랐죠. 그래서 2019년도는 연중 최고치는 나왔고, 이제 18년도 요때 뭐 그 언저리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은 이 정도니까 아직 그 오를 여지는 아직 저는 많다고 보고요. 지금 은이 움직인 것도 그냥 저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금리 인하 하니까 이게 은 ETF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봉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21선을 뚫을 때 강하게 뚫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갭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양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일봉이니까 좀 무시하고 이제 주봉으로 보면, 제가 이제 아마 좀 강하게 말씀드렸을 때가 요 3,200원대 요때도 말씀드렸고, 요 3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뚫을 때 이 정도에 사셔도 무난할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식이 언제나 보면 이제 골드크로스 났단 말이죠. 이제 단기 뚫고서 21선 반등 나와서 이때도 모양이 좋았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근데 늘 이런 식이에요. 또 죽여요. 또. 예? 그러면 이때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싸게 샀다고 산 사람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쳐서 이때 되면 다 털리는 겁니다. 이 거래 실릴 때 이때 다 손실이죠. 그래도 거의 그때에 비하면. 이게 월봉인데 이게 너무 하니까 구간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21선이 3,58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일봉 이거 뚫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월봉을 뚫어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요번 달 며칠 남았으니까 강하게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네요. 집 전화로 무작위로 전화해서 부동산 기획하는 뭐 그런, 참 이런 사기꾼 새끼들이 널친 거 보면, 하여튼 이 부동산은 대한민국이 아주 문제야, 문제. 진짜 대한민국의 문제, 부동산은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지금 이 일봉을 뚫는데, 월봉을 뚫는데, 저는 모든 거를 작년부터, 이건 대 예상입니다. 그냥 제 추론인데, 올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화서 승질 나네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 먼저 좀 오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막 폭락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분위기가 썰렁해질 겁니다. 찬바람이 불면.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12월 달 내년 경기 침체로 어느 정도 접어들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무슨 공포팔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힘들어집니다. 기업들도 구조조정 들어갈 것이고요. 근데 전부 다 부동산에 빚이 몰려가지고 참 문제죠, 문제. 그래서 보통 이제 오를 때 뭐 딱 그렇게 움직이진 않으나, 보통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보면 상승할 때 5파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1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1번이라고 보면 이 3번은 예를 들어서 이 짧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른 거에 1.618배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 좀 조정받고 마지막 5파 그리는데, 저는 그 5파가 이제 상승의 1파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실물은은 보통 처음 살 때, 작년 제가 아직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저는 한 3년에서 5년 보고 산 거거든요. 이 은 살 때. 근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ETF는 뭐 많이 오르면은 매매를 뭐 하겠지만, 지금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제 살아생전에 달러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 보려고 그래요, 실물은. 그리고 그 말씀은 또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세금 문제 하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이 ETF를 했을 때 세금이 없는 게 아니고요. 15.4% 세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차익에. 그런데 그 차익이랑 내가 무슨 이자 소득 있지 않습니까? 배당금이나 은행 이자 해서 ETF 수익금 포함해서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매매했을 때요,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비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금이. 그래서 세계는 앞으로 또 환율 전쟁도 벌일 것이고, 어떤 식이든 간에 미국은 지금 달러를 제가 보기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는 뭐 지금 내년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요거 제가 날짜별로 지금 기사를 제목만 봐드릴 텐데요. 이게 올해 7월 12일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고 그러고, 파월은 뭐 화폐란 얘기가 아니라 금의 대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연준 의장이란 사람이 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이런 단어 자체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 사고로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기득권층에. 그래서 요거는 19일입니다. 가상화폐 초강력 규제로 불법 막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트코인 이런 게 스위스 비밀 은행 계좌처럼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 자금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금 세탁 반지, 테러 자금 방지,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거 리브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은행이 가만히 있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IMF나 BIS나 유택 애들이 지금, 은행 애들이 이 말을 하고 지금 산업자본이 이거를 지금 장악을 해버리겠다는 건데, 세계화파를. 그건 이제 막내요, 이제. 중앙은행 발권력 뭐 한다고. 그래서 페이스북도 규제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출시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못할 것 같은데, 이 뱅크런이란 게 뭡니까? 은행인 돈 다 찾아서 일로 갈까 겁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제 불법 자금 세탁 이것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리브라는 테러보다 미국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당연한 얘기죠. 기득권층에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뭐가 됐든 어떤 뭐 암호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달러를 대체할 게 나올 건데 뭐가 나오든지 간에 못 믿을 거 아니에요. 미국을 이제 또 금리 나오고 또 제4차 양적 완화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풀을 텐데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 경기 과열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니까 딴 나라들은 다 뒤지더라도 질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YS 때는 기득권적인 선진국들이 뜯어먹을 것이다는 세계와 뭐 글로벌 어쩌고 떠들더니 이제는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보호무역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겁박하고 뭐하고 일본 또 따라서 이 짓하고 그러면 전쟁 아니면은 공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공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선가 터지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암호화폐의 기능을 미 연준이나 BIS나 IMF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공인을 해주면서 그래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니들 맘대로 니들 채우라고 니들 맘대로 해서 또 똑같이 달라고 똑같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했을 때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금하고금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금본위 화폐만 얘기하죠. 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 세계 통용되니까. 저는 근데 그 JP 모간이 은을 그렇게 매집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7년 동안. 그리고 혹시 ETF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금 ETF는 현재 770만 주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게. 근데 이게 늘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봐서 공시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공시 사항들에서 보면 이 변경 상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820만 그때 시황에 따라서 지금 코덱스 붙는 거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는 거거든요. 타이거는 미래에서 거고 미래대우 거고 그러니까 막말로 여기가 망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런 거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고 이게 변경 상장 되는 겁니다. 그때 변해요. 수량이.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있고 거래가 실리면은 이제 늘어나는 거죠. 뭐 620만 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이 지금 더 많이 상장돼 있거든요. 은은 지금 900만 주입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900만 주가 안 됐었어요. 공시로 보죠. 병정 상장 이렇게 보면 580만 주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량이 확 늘어났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 ETF 유동성 공급자 LP와 뭐 공급 계약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자산운용이니까 체결된 LP를 삼성증권이랑 했네요. 그러니까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함이라고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린 LP 은선물 시장에서 이 LP 역할을 갖다 JP 모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JP 모간이 호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자기가 다 사버린 거예요. 실물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은 실물은 하여튼 갈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 댓글에 제가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하신 건 당연히 아니시고 본인도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뭐 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서 했더니 성과가 좀 나니까 뭐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고맙고요.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과는 다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그죠? 뭐 제가 사랜다고 사실 분이 어디 있고 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단지 좀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랬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나 어떤 조그만 논리가 좀 있고 뭐 맞으면은 그 생각이 뭐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시면은 뭐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모든 공간은 다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예, 감사합니다.